동창회라는 자리는 묘합니다. 예전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말이 먼저 앞서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그 얼굴 그대로 내 늙은 거 말고.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아직도 혼자야? 그 순간엔 그냥 웃으며 넘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음속엔 어쩌면 그날 이후로 멀어지기로 결심한 무언가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 그냥 한 말이야. 나쁜 뜻은 없었는데? 그렇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남는 말.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웃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를 깰까봐, 나만 민감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웃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식 걱정이 생기고 혼자서 자책하는 밤이 따라옵니다.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은 언제나 가벼운 말투로 시작됩니다. 무거운 말은 조심하게 되지만 가벼운 말은 생각 없이 나가니까요. 동창회라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완전히 끊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인연도 그날의 한 문장 때문에 더는 연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가볍게 해도 책임은 무겁다는 것. 그냥 한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할 나이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관계도 깊이 있게 가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창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그 말 중에 내가 무심코 해온 말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장. 넌 진짜 많이 늙었다 근데 예전엔 참 괜찮았지. 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는 밤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동창회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면 무심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야, 넌 진짜 많이 늙었다. 근데 그땐 진짜 괜찮았잖아. 기억나? 그 사람 그냥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깊게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 겉으론 친근해 보입니다. 옛날을 회상하며 건네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잘 보면 지금의 외모를 과거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말은 칭찬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비교로 맺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얼굴이 변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눈빛이 달라지고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걸 굳이 비교하고 과거와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말 이후에 집에 가는 길에 괜히 휴대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을 수도 있고 다음 날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시는 동창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지도요. 왜냐고요? 그 말은 외모 자체보다 더 깊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넌 이제 예전만 못해. 넌 한때 괜찮았던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은 대체로 농담처럼 친하니까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무방비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에요. 아기가 없었으니까 괜찮다는 말, 상처엔 소용없습니다. 외모 이야기는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고 예전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살아온 얼굴을 가졌을 뿐이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보고 정말 반갑다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반가워해 주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예전보다 예쁘지 않다는 말보다 지금 살아있고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훨씬 따뜻하잖아요. 2장. 딸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동창회 자리에서 가볍게 물을 수 있어요.
애는 잘 지내? 딸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어쩌면 정말 궁금해서 혹은 대화 이어가려고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아주 깊고 오래 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요,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존심이자 약점이고 가장 조심스러운 인생의 일부입니다. 결혼 안 했어? 그 질문 하나에 상대는 수십 가지 마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왜 아직이냐고 묻지 마세요. 아이도 고민 많고 나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 말 속으로 삼키는 부모 정말 많습니다. 혹시 그 자녀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몇 번의 인연 끝에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 경우일 수도 있죠. 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멈춰 서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른 채 아직도 벌써 30 넘었잖아. 이젠 걱정되겠다 같은 말을 던지면 그건 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흔들어버리는 말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말을 듣고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조차 집에 돌아가는 길 괜히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자기 자신도 작아지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일 수는 없어요. 자식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할 금지어입니다. 특히 판단처럼 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동창회에서 정말 반가운 친구라면 그 사람의 자식이 뭐 하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요즘 너는 어때? 건강은 괜찮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당신의 말로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자식은 그 사람의 자부심이자 때론 가장 조용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3장.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야, 너 그때 누구랑 잘 됐으면 지금쯤 편하게 살았겠다. 그 사람 괜찮았는데 왜 헤어졌어? 지금쯤에 둘 낳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런 말, 동창회에서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땐 웃으며 넘기죠. 하지만 그 말 사실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너의 살보다 그때 다른 선택이 나았을 거다는 뜻이니까요. 상대의 현재를 평가하고 지금의 배우자를 비교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걸 겪으며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혼했거나 사별했을 수도 있죠. 혼자 사는 걸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든 그건 그 사람이 수많은 고민 끝에 만든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걔랑 잘 됐으면 넌 참 운이 없었다. 이런 말로 평가해버리는 건 지금의 삶 전체를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배우자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엔 없더라도 그 말은 그대로 마음에 남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되뇌게 되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의도는 그냥 농담이었을 수 있어요. 옛날 얘기하다가 나온 말, 추억처럼 꺼낸 말.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말이 닿는 건 현재의 인생이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추억은요, 혼자 기억할 땐 따뜻하지만, 남이 꺼내는 순간, 그건 비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상도 결국은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과거의 연애, 과거의 인연 이야기, 동창회에선 꺼내지 마세요. 그때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당신이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남편은 아직 그 일에? 벌이 괜찮아? 배우자 수입을 묻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그 일에? 그 일로는 버는 게 많진 않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로 먹고 살긴 좀 그렇잖아. 이런 말 들으면 불쾌한 걸 넘어서 모멸감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창회 자리에선 이런 말이 꽤 쉽게 나와요. 어떻게 지내? 라는 인사에 이어 남편 직업, 수입, 사업 상황까지 마치 근황 파악하듯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눈이고 그 사람의 배우자 선택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니든 사업을 하든 쉬고 있든 그건 그 집안의 사정이고 선택이에요. 그걸 굳이 묻고 더 나아가 수입까지 언급하는 건 그 사람의 가정에 무례하게 발을 들이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꼭 위로인 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 잘 키운 거 보면 남편도 고생했겠다. 벌이가 적어도 안정적인 게 낫지. 이런 말들은 결국 당신네 형편은 잘 안다는 식의 은근한 판단과 거리두기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말 들은 사람들 중엔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말도 안 섰고 괜히 화가 나서 자책하고 속으로 괜히 나갔다며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배우자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때론 그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현실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텨온 세월이 있는데 그걸 그 일로 먹고 사라지냐는 말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배우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직업이나 돈보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분 여전히 사이 좋지? 함께 오래 계시니 보기 좋다. 이런 말이면 됩니다. 남의 집 수입은 정보가 아닙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금기입니다. 절대 묻지 마세요. 5장. 넌 늘 조용했잖아. 존재감 없는 건 여전하네.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지만 그 말은 인격을 찌릅니다. 야, 너는 예전이랑 똑같다. 그때도 말없고 조용했잖아. 근데 진짜 존재감 없는 건 여전하네. 이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진심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농담처럼 가볍게 우리끼리니까라는 말과 함께 툭 던지죠.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을까요? 그건 바로 존재 자체를 깎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취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조용하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그걸 두고 넌 존재감이 없다. 너는 늘 재미없었잖아. 그때도 별로 말없고 밋밋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동창회 자리에선 말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잡고 조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구조가 생기죠. 거기다 저런 말까지 들으면 그 사람은 다음부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이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런 말에 상처받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깁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존재감 없다는 말 듣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조용한 사람은요, 그저 조용할 뿐입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말이 적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놀리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넌 늘 조용했잖아라는 말보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네. 그때보다 훨씬 깊어진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상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격 이야기는 절대 농담처럼 다루지 마세요. 6장. 아직도 혼자야? 혼자 사는 삶을 가볍게 묻지 마세요. 아직도 혼자야? 그 나이에 외롭지 않아?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 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꺼냅니다. 가볍게 안부처럼 관심인 척, 걱정인 척 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인 이유 당신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혼했을 수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하다가 지금은 스스로의 평화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혼자인 이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외로움보다 더 큰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자리에서 그건 잘 안 보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지.
누가 옆에 있어야 덜 아프고 덜 외롭지. 그 말들이 마치 혼자 있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사정을 설명하자니 더 초라해질 것 같고, 그냥 웃고 넘기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서 한참 울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건 어떤 경우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정말 반갑고 정말 궁금하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주세요. 요즘 마음은 어때? 혼자 있는 시간 괜찮아? 그 물음엔 진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시선이 더 아픕니다. 그러니 혼자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그냥 말하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7장. 그래도 잘 버텼네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너 잘 버텼다. 딱히 티는 안 나지만, 이 말 처음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힘든 시기 잘 넘겼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상하죠. 그 뒤에 묘한 씁쓸함이 남습니다. 이 말이 왜 상처가 되냐고요? 버텼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힘들고 겨우겨우 견딘 것처럼 정의하니까요. 나는 그렇게 겨우 산 게 아닌데. 열심히 일했고, 아이 키웠고, 사람 챙기며 살았는데, 그 모든 시간을 버틴 거 하나로 요약해버리니까 마음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티는 안 나지만 이 말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의 고생이 무색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뭘 그렇게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뉘앙스죠. 위로는 포장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말의 조합이 문제입니다. 잘 버텼다는 말에 근데 티는 안 난다는 말은 붙이지 마세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난 네 고생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생각 안 해라는 뜻이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견디며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만이 압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남들 앞에 말 못하고 넘긴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힘. 잘 버텼다는 말이 하고 싶다면 그 뒤에 진심을 담은 감탄이 붙어야 해요. 그래도 잘 버텼다. 네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웃을 수 있는 거잖아. 말은 가벼워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특히 오랜 인생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온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살아냈다는 건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걸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냥 고개 숙여 인정을 해주세요. 동창회라는 자리는 참 반가우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한 테이블에 앉는 순간 말보다 먼저 흘러나오는 건 서로를 바라보는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얹힌 말 한마디가 때로는 따뜻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인사처럼 한 말이었어. 그땐 분위기 살리려고 그런 거였지. 하지만 그런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기도 합니다. 말은 가볍게 던질 수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처는 흔히 고의로 던진 말보다 의도 없이 던진 말에서 더 깊게 생깁니다. 왜냐고요? 생각 없이 뱉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가 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알고 그 말이 남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먼저 상상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동창회에서 조심해야 할 건 화려한 옷도 격식 있는 인사도 아닙니다. 딱 하나 내가 던질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말이 도달할 곳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자존심에 금을 내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기고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말한 사람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은 상처받은 사람만 갖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 다음 동창회에 가게 된다면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과거보다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현재를 먼저 봐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살아냈는지, 그 무게를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 대신 따뜻한 눈빛 하나, 가볍게 건네는 잘 지냈지? 라는 인사 하나로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이 깊지 못하면 침묵이 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말로 건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에 비해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예의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고 배려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관계를 끊기도 하지만 다시 잇는 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항상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